유여의 법, 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네. 박사님 바람 피우세요? 아니요. 네. 간이 작아서. 근데 왜 당황하세요? 네. 아니, 남자들은 모든 질문에 이게 뭐지? 라고 일단. 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바람은 교통사고 같은 거야. 그거는 저기 옛날에 김혜자 선생님이 수필에 그래요? 쓴 적이 있어요. 중년의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다. 누구나 나한테 교통사고가 좀 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다. 네. 하지만 일단 찾아오면 피하기가 어렵고 일단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게 치명적이다. 혹시 박사님도 그 이상한 사이트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뭐 애슐리 그거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광고에 아니 그거 저기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가입한 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거 엄청나대요. 되게 가입 많이 했대. 왜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그리세요? 아니 저기 그 구글 지도로는 안 나오는 곳, 네 이런 곳에서도 가입했대요. 네. 그러니까 거기 빨간 점으로 막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한 거예요. 외로운 영혼들이 많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로운 영혼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를 바라는 떠돌아다니는 영혼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속도로 무단횡단. 네. 고속도로 무단횡단은 다 유령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동네 뒷길, 동네 교행하는 길을 무슨 보험 사기단도 아니고 말이죠. 네. 자, 아무튼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남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사실상 난 저 여자 싫어서 바람 핀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도 되게 안타깝지 않아요? 사실상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거였나요? 저는 기사를 보고는 자세한 사정을 이 내용을 떠나서 그냥 이 내용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상대가 너무 싫어졌어요. 네. 근데 그 얘기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상관이 누군지 알아요? 배우자입니까? 아니,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상관의 유형, 성격으로는. 아닌가요? 맞죠? 네, 머리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그 제일 골치 아프다 그러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배우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뭡니까? 본인은 그 배우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는데 그 배우자는 묵묵히 자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사랑해줘도 좋다. 이러고. 그러니까 짝사랑의 제도적 연장이네요. 인내심이 너무 강할 때. 그거 진짜 괴롭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애인 있어요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요즘? 요새 거요? 네. 저는 옛날에 유동근 황신혜 씨가 나오는 애인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우리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새 나온 드라마는 태연실, 장욱재 등이 나오는 여로 이게 괜찮더라고요. 감골식당.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애인이스라는 드라마를 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별, 지진희, 김현주, 김한별인가 김은별인가 하는 여자 탤런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 대사를 하나 해요. 어떤 대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김현주가 와이프고 지진이가 남편인데 둘이서 부부였죠. 근데 한별이라는 여자애가 후배예요. 그 부부 사이에 저기 남자의 후배예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와이프가 이제 이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을 꼬시는 걸 알고 만나요. 만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바람 피운 여자가 울면서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뺏은 게 아니고 당신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세게 나오네. 잠깐 좀 본 것 같아요. 별이라는 여성이 남자가 아프다 그러니까 집으로 우편으로 그거 보내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죠. 장모한테 걸리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 여자가 또 하는 멘트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에게는 불륜이라고 말을 하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내게 온 사랑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아까 황신의 유동근 주연의 애인이라는 드라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게 이제 부부가 결혼한 부부인데 혼외의 사랑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자는 장면도
호텔까지 갔다가 그냥 나오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이때 국회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요? 야하다고? 아니, 방송이 어떻게 버젓이 불륜 조장하는 드라마를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상당히 바뀐 이제 거죠. 당당하게 하는데요. 네. 그 여자의 멘트가 진짜 이건 발랄 깜찍해요. 그러니까 요새 풍토나 풍조가 그렇다는 거겠죠. 드라마는 항상 현실을 반영하니까. 이 여자가 또 뭐라고 멘트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딱 얘기해요. 본부인한테 얘기해요. 네. 불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놀라서 쳐다봐요. 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산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거는 또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나오나요? 극 중에는? 그러니까 좀 지금 대면하는 네, 사건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멘트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는 간통죄가 확실히 없어졌더니 드라마도 굉장히 급진전을 했구나. 네.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정말로 그래도 바람 피우고 있는 불륜녀가 그래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조용히 사라진다거나. 이제는 뭐. 발랄하게. 네. 진짜 발랄해요. 이 표현 써도 되나? 완전 똥꼬 발랄해요. 아니 그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무슨 미국 영화인지 하여튼 거기서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부인이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해요? 너 우리 남편이랑 잤지? 네. 바람 난 거지? 네. 근데 왜 나랑은 안 자니? 그래갖고 거기서 그 여자는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런 영화도 그래요? 제가 지금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갈 때까지 갑니다 정말. 직접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까 그래서 뭐 애인 있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네. 바람 피우세요 네. 물었지만 이제 다시 돌려서 네. 박사님은 성매매가 왜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매매가 범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하세요? 이거는 피해자 없는 범죄고 자발적 거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범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논란이 많은데 굳이 보자면은 물론 이제 이게 그 기업형 인신매매라든가 혹은 감금에 의한 감금 윤락 이런 거는 정말 범죄죠. 옛날에는요. 네. 봉고차가 와서 여고생들을 잡아가면 뭐 했었게요? 그게 저기 인신매매단. 네. 인신매매하면 뭐 했었게요? 뭐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쁘면 성매매. 네. 못생기면 불까기. 아니 안 내려요. 불까기, 조개까기. 넌 안 내려요. 아니 그런 납치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뭐 했을게요? 뭐 했습니까? 장기매매. 진짜요? 그렇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요즘은 아무튼 그런 소문도 뭐 흉흉하지만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얘기하는 전 세계적으로. 건데,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몇 %다 조사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신매매를 해서 다 성매매에 넘겼다. 그래서 성매매가 악덕포주 그리고 인신매매에 끌려온 여자 이렇게 불쌍한 구도가 됐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자발적 성매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야죠. 그리고 그 여성들이 헌재까지 가죠. 내게 노동의 권리를 달라. 그 실제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얘기죠. 아까 거는 이제 전 세계 얘기고. 전 세계 얘기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내게 성매매를 할 권리를 달라. 왜 니네가 나의 노동을 막느냐. 네. 자기들끼리는 성노동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세금 내라는 거죠. 네. 세금 내고 저는 왜 성매매가 합법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거리 매춘부로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정부 보고 재교육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뭘 했다고 재교육을 하느냐. 그때 나는 거리 매춘부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실제로 증명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인근 경찰이 이 여자는 지난 10몇 년간 여기서 매춘부로 일했고 거의 매일 일했다. 놀랍게도 독일 법원이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재교육, 다른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재교육을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인가 독일에서 그게 90년대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노동자가 일일이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 내는 걸로. 그거 때문에 있습니다. 계기는 아니고요. 네. 실제 계기는 제가 원래 성매매는 따로 파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계기는요. 독일에서 성매매를 금지를 하고 있었더니 화대를 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불법이니까. 네. 아, 네. 남자들이 치사하게 진짜 정말 튀는 거예요. 아, 선불제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선불을 하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여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튼 요 얘기는 따로. 따로 해요? 따로 해야죠. 그렇죠. 따로 해야 될 것 같죠. 아무튼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성매매는 비범죄화여야 하는 범죄예요. 지금은 범죄지만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합법화가 얘기합니다. 아니라 비범죄를 해야 되는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걸 뭐 양성화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범죄. 저는 양성화가 아니라 비범죄. 이게 뭐 딱 요겁니다. 활성화, 양성화 이게 아니라 이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 이건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가정 내에서 남편이 성매매하고 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불법 배우자가 되고 유책 배우자가 돼서 손해배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뭐 국가에서 왜 이걸 처벌하냐는 거죠. 이건 노내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불륜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잘못한 게 이거예요. 위헌이 나왔으면 여기에 관련된 법이 나왔어야 돼요. 장치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불법 배우자, 유책 배우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혼외정사는 불법은 아니지만 유책 사유는 되는 거잖아요. 혼인 파탄 사유. 혼인의 유책 사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나 독일처럼 배상 부분을 늘릴 것인가. 늘리면 얼만큼 늘릴 것인가. 그렇다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됐을 때 이혼으로 갔을 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여기서 거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은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이 깨어졌다고 보는 거죠. 파탄주의죠. 파탄주의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유책주의. 유책주의. 아, 선진국은 파탄주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만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는 유책 배우자가 상당히 불리하겠네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재산 홀랑 털려요. 유책 배우자가 이혼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홀랑 뻗김을 당해요. 그냥 남는 게 없어요. 이혼은 해줘요. 근데 싹 가져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유책 배우자가 본인이 바람을 폈어요. 부인한테 갑니다. 아니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상관없이 여보 나 새로운 사랑이 생겼어. 이만큼 재산 줄게. 헤어지자.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법원까지 가면 거의 구를 틀리니까 법정박 합의. 그러니까 구 털리기 전에 한 5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도 네 마음이 떠났니? 나 안 사랑해? 알았어. 갈게.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가는 거. 안 싸워요. 왜? 깨졌으니까. 우리가 깨진 그릇을 더 붙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법 속에서 뭐 숙려기간 아니 이혼할 때 기간 왜 두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요. 재판에서 7대6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깨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제 파탄주의로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간통죄도 위헌 사유 나기 전에 이렇게 몇 번 단계가 있었죠.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위헌이다가 숫자는 많았는데 충분한 과반수는 넘었지만 맞아요. 그렇게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간통이 위헌이 됐었죠. 아, 이 유책주의도 그러니까 이제 다 왔어요. 시대적 추세로 보면은 뭐 얼마 안 가서 이것도 이제 깨지겠네요. 근데 보시면요. 여성도 보세요. 여성이라고 무조건 이혼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여성도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곧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파탄주의로 갈 것 같은데. 사실 간통죄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좀 강했었죠.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가 바람을 피다가 나 당신 싫어졌어. 나가 하고 여자를 쫓아낼까봐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유책주의로 가겠다는 뜻인데 깨진 집안이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가 이혼이 안 됐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올까요? 그럴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요. 오히려 여자를 더 학대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그렇죠. 그거는 결국 본인들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깨진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법은 아직 유책주의가 되어 있지만 이제 파탄주의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증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바람핀 증거는 필요가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바로 피운 증거는요, 이제 사소한 증거도 다 증거가 돼요. 아, 과거 간통죄일 때는 정말로 현장을 덮쳐서 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말하자면 고도의 정밀한 증거가 필요했다. 체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다면 더 진하게 필요가 했는데요. 네. 장면이 필요했는데요.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는 문자까지도 증거가 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증거가 네. 되니까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되면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당당하게 이혼을 소송을 하세요. 그런데 이혼 소송 많이 하면요, 그거 변호사면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네. 필연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는 커플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네. 뭔지 아세요? 뭡니까? 동거하는 사람들 지위 주는 법안. 사실혼 부부 인정에 대한 네.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저 그 법안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 왜 합니까? 사실혼 부부가 더 유리한데. 방금 그거잖아요. 우리가 혜택은 다 받고. 그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민이 왜 됩니까? 불법 체류하면 되지. 그렇죠. 세금 안 내고. 지금 똑같은 얘기 돌아오는 거예요. 네. 국민이 될 필요가 없죠. 세금 내야 되고. 불법 체류하면요. 세금 안 내죠. 혜택은 누리죠. 이거는 사회학적 차원에서 과연 결혼이라는 제도, 인류가 발명한 아주 멋진 제도와 기구 가운데 하나인데 네.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을지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곧 이제 파탄주의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어쩌면 국가가 좀 더 이제는 법원이 좀 더 개인에게 한 발짝 물러서는 네.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반드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손해배상이죠. 우리가 저는 사실은요 강간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성추행은요 범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로 해야 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사람 교도소 넣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네. 엉덩이 한번 만지면 벌금 5천만 원 어때요? 그럼 벌금 때문이라도 못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저는요 차라리 네. 희롱적인 발언하면요 네. 벌금 3천만 원.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교도소에 넣으려고 안 하고요. 벌금으로 세게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네. 주의예요. 그리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도요. 뭐 교도소 넣고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벌금 3억 어때요? 그거는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과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전 차라리 이제 이 징벌 제도가 네. 무조건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과 교화가 가둔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인과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는 네. 욕을 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하지 말고 벌금. 그러니까 손해배상. 네. 국가에 내는 거 말고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게 그렇죠. 국가에다가 네. 제가 박사님한테 욕을 했어요. 네. 박사님이 저를 고소해서 제가 네. 벌금을 국가에 낼 필요가 없죠. 피해자한테 주는 게 더 맞죠. 박사님 제가 국가에 네. 벌금 낸다고 해서 마음이 달래져요? 달라지지 않죠. 본인한테 오는 게 있어야 네. 그래 내가 누가 욕하는 거 그때 기분 나빴지만 뭐 이 돈 정도면 뭐 욕 한 번 했는데 3천만 원 벌었다. 어때요? 네. 욕 들을 기회를 만들겠죠. 엉덩이 한 번 만졌는데 3천만 원. 기분은 나쁘지만 네. 그래도 그 조금의 보상은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엉덩이 만지고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 된다. 예. 네. 그래서 이 바탄주의라든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네. 불륜 애인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참 어디 당당하게 당신이 못 지킨 사랑을 내가 갖고 왔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라고요. 데려가라고요. 대신 그만큼 싹 보상을 네. 해주면 돈으로 물어라. 차라리 저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 뭐 그렇게 진화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일들이 많으니까. 네. 속성으로 빨리빨리 해결하자. 네, 너무 진보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낫지 않아요? 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저는요 네. 폭행죄 이랬을 때 그냥 다 손해배상으로 그냥 그 사람한테 네.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찬성입니다.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